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또 송영길 TV 시청자 여러분, 공자님께서 안연편에 자공이라는 제자가 물었습니다. 정치가 선생님 뭡니까? 물었더니 공자님이 대답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일단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식량을 다 배불리 먹이는 것이 정치의 1번이다. 2번은 뭡니까? 이 나라를 안전하게 외부로부터 지키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지도자와 백성 간의 신뢰와 애정이 연결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공이 또 물었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반복합니다. 셋 중에 하나를 버리면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그러면 일단은 군사를 버려야 된다.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도 또 하나를 버리면 뭡니까? 먹는 걸 버리고 마지막 지켜야 될 게 뭐냐? 그게 신이다 그랬어요. 신. 신은 한문으로 말하면 사람 인자의 말씀원입니다. 사람의 말이잖아요. 말. 이 말이라는 게 사실 말을 안 하고 살 수 없는데 말을 다 올바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틀린 말을 할 수가 있고 옛날 했던 말과 틀린 말이 될 수가 있지만 그것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해야 그 사람의 신뢰가 쌓이는 거잖아요. 어제 했던 이야기를 오늘 틀리게 해버리면 그 사람의 신뢰 자본이 현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장사를 할 때도 신뢰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자가 올라가죠. 이자가.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도 신뢰가 떨어진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면 신용등급이 낮아져서 외평채를 발행할 때 이자가 높아지게 돼서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말은 당노의 신이 말은 마음의 알갱이를 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는 존재의 집이 바로 언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존재의 집이 바로 말이다. 이번에 22대 국회가 시작됩니다. 국회는 여러 가지 영어로 표현합니다만 내셔널 어셈블리라는, 어셈블리는 사실 조립한다는 뜻이잖아요. 수많은 계층의 요구와 이해를 한 곳으로 국가적으로 조립한 것이 국회, 내셔널 어셈블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유럽 쪽에서는 팔리아먼트라고 합니다. 팔리아먼트는 프랑스 말로 빠흘레, 말하는 곳입니다. 말하는 곳. 국회라는 게 말로 싸우는 곳입니다. 거리에서 내전이 벌어서 총칼로 싸우고 돌멩이와 화염병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말로 서로 논쟁해서 합의를 끌어내 국민 전체에게 적용되는 일반 의지로서 법을 제정해라 해서 국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 우원식 의원이 이번에 선출됐습니다만 국회의장은 처음에 해본 내셔널 어셈블리라 하지 않고 스피커 오브 내셔널 어셈블리라고 합니다. 아마 국가기관의 스피커를 의장으로 하는 데는 국회밖에 없습니다. 왜? 말하는 사람이다. 국민을 대표해서 말하는 스피커가 바로 국회의장입니다. 대법원 대법관은 그냥 저스티스라고 합니다. 정의. 미국에서는 대법관은 그냥 저스티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 바로 이 국회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게 이 세 가지 공자님의 말씀을 빗대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먹고 사는 문제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아니에요! 국민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일단 우리가 먹을 것만 생각하면 우리나라 식량 자금률이 40%를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료가 포함된 곡물 자금률은 20%가 18%로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곡물 자금률이 최하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고 그러면 당장 빵집에 줄 서야 돼요. 밀가루는 거의 100% 수입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아주 취약합니다. 지금 곡물 자금률 40%, 아니 20%, 18%, 19% 됩니다. 식량 자금률 쌀만 100%고 나머지는 다 지금 모든 채소 이런 거. 그래서 소위 말한 대파 소동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석유 난다 그러는데 나는 이게 석유 난다는 그 여기만 한다고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미친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20%밖에 가능성도 없는 것이고 또 한참 해야 될 거를 대통령이 이렇게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죠. 석유라는 것은 사실 꼭 동해안 앞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자주 개발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주 개발은 뭐냐? 그냥 우리가 필리핀 앞바다든 베트남 앞바다든 인도네시아 앞바다에서라도 시추회사에 우리나라 자본이 합작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 나온 원유 생산량을 가져오면 그게 우리나라 원유입니다. 그걸 자주 개발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은 40%입니다. 일본 석유 총 소비량의
40%를 일본 자본이 투자한 데서 가져오니까 산유국이 사실 우리나라는 10%밖에 안 되시 15%까지 올라갔다니 10.2%. 그러면 동해안 앞이 1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필리핀 앞바라도 경제성이 더 있으면 거기다 석유를 파내면 산유국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나라에 77개의 탱크가 있어요. 20만 킬로리터짜리 동그란 이 탱크 있잖아요. 이게 하나 만들어 한 1,000억 이상씩 들어갈 거예요. 여기다가 원유 쌀 때 모아놨다가 비쌀 때 팔면은 우리가 산유국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LNG 탱크가 77개가 있습니다. 제가 2000시장 때 송도 앞에 한 20개가 넘는 20만 킬로리터짜리 탱크가 있습니다. 거기다 LNG 값 쌀 때 모아놨다가 우크라이나 전쟁나고 비쌀 때 팔면은 우리가 산유국이 되는 거예요. 일본이 LNG 세계 1위 소비국입니다. 지진 때문에 탱크를 엄청 탱크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진 7.0 내진 설계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훨씬 더 싸게 탱크를 만들어서 저장했다가 일본에 팔 수가 있는 중개무역 기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냥 뭐 아이고 나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무능해. 그리고 살림이 안 돼. 세수가 작년에 56조가 세수 결손이 됐어요. 적자를 내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는 게 무슨 뭐 우리 야당 탄압하고 뭐 이런 것만이 아니고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맞습니까? 아니 명품 가방 들고 막 자기들 비행기 기내식 뭐 김정숙 여사 기내식 조사하자고 배현진 의원이 그랬다는데 나 이준석 대표하고 전화해서 야 이 대표 말 정말 촌철살인으로 잘했다. 이준석 대표가 그랬잖아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하고 기내식 누가 더 밥 많이 먹었는지 조사해보자. 아니 딱 생긴 것만 봐도 누가 더 많이 먹을 것 같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막 전 세계 돌아다니는 기내식 수의계약 내용 다 밝히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포도 좀 뭐 먹었는지 명품백 어떻게 또 했는지. 이준석 대표 말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 것하고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기내식 수의계약 다 밝히면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을 썼는데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같이 특검하시죠. 아이고 참.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볼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 줘야 되는데 이태원에 생태 같은 애들을 죽인 이 수많은 부모들이 삼부일배를 하면서 법안 통과를 요청했더니 아니 그걸 거부권 행사해놓고 한동훈 한 옆에서 저출산 대책이라고 애나라고 하면 되겠냐고요. 그게 맞습니까? 아이고 정말 최수근 상병 어머니의 편지를 보면서도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40대 시험관으로 어렵게 이 생태 같은 애를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애를 그 흙탕물 장갑차가 휙휙 날아가는 데다가 구명조끼 없이 저기다가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사단장이 지시를 했단 말인가. 정말 기가 막힌 일인 것 같아요. 내 아들이 그랬다면 정말 제가 잠을 못 자고 제 아내랑 그냥 거리를 헤매고 다닐 것 같아요. 용산 앞에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다른 사람이 당하는 슬픔에 같은 수준으로 분노할 때 정의가 실현된다 그랬습니다. 이태원에 아이들을 가슴에 묻었던 부모들이 5.18 유족을 찾아가서 반성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5.18 유족들에 대해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을 보면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이가 죽으니 이제야 느낍니다.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못 구했지만 너와 같은 동료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싸우겠다. 이 아빠가, 이 엄마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아들, 딸처럼 가슴으로 같이 아프고 공감해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죽지 않도록 싸워내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 최저의 출생률 0.7 23만 명인데 곧 20만이 무너질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가다가 윤석열 정권 임기 말 그대로 놔두면 20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가 이제 소멸되는 거잖아요. 작년에 돌아가신 분이 36만 명입니다. 23만이 태어났는데 36만 명이 돌아가시고 있어요. 1년에 12만에서 13만 명씩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속도는
더 가속화되고 있고 14,000명이 자살하기 때문에 하루에 지금 이 순간에도 36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노인들도 어르신도 많이 자살하지만 10대, 20대, 30대가 제일 많이 죽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사망 원인 1호가 교통사고나 암이 아니라 자살이라고 하는 이런 부끄러운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라고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여야를 불문하고 이 자살률을 막지 못하고 있어요. 저출생을 막지 못하고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를 부둥켜 안고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맞습니까? 이 대통령이 왜 있는 거예요? 이게? 술 처먹으려고. 지금도 이재명 대표는 법정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럽니다. 야당 대표를 일주일에 서너 번씩, 저도 다음 주에 이제 재판 받으러 가야 됩니다만, 이 고통을 이겨냅시다. 여러분 때문에 이겨낼 수 있겠죠? 이 기소 독점주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기소 독점이라는 말은 뭐냐면 검사가 기소하면 검사위원은 기소할 수가 없어요. 검사가 기소 안 해도 제가 마음이 쟤는 봐줘야겠다 안 해버려. 그걸 기소 편의주의라 그럽니다. 편의대로 할 수 있다. 기소 독점주의는 뭐냐? 경찰이나 다른 국가 조직이 아무리 범죄 행위를 보더라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을 못 받아. 판사가 잡아다가 재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뭐예요? 지금 한동훈, 윤석열 그러잖아요. 이재명, 송영길, 뭐 조국 다 범죄자들이다. 자기들이 기소했으니까. 근데 자기는 기소 안 하잖아요. 안 했으니까 죄가 없고 자기들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죄가 더 많은데. 똑같이 기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지. 더 많지. 연구 정신입니다. 아니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뭐 이렇게 해도 기소도 안 하고 그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종결 처분해버리고, 국민권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서울법대 연수원 동기고 친한 친구, 그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은 또 검사 후배고, 다 사조직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공자님이 말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고, 국민의 국가의 경쟁력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고, 두 번째, 군대는 어떻게 되느냐? 부동시로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 맞습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안경도 안 끼고 눈도 잘 보이시는 것 같던데, 지금이라도 시력 검사 해가지고 양 시력 차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개해서 진짜 군대 면제를 당할 정도의 양 시력의 차이가 큰 것을 이제 부동시라고 그러잖아요. 부동시로 군대 면제 사유가 입증되면 제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이 내일 모레 전쟁이 날 정도로 강력한 말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천공이 비디오가 여기는 전쟁이 나봐야 죽어봐야 정신을 차린 민족이다. 내년 가을에 통일이 된다. 이거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걱정이 되죠. 내년 가을에 전쟁 나는 게 아닌가. 그만하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마누라 그만하라고. 좀더 하세요. 우리 제 아내가 뭐라서 제가 그 농담 한번 해볼게요. 농담으로 여러분, 장인어른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father-in-law라고 그러죠. father-in-law. 장모님은 mother-in-law. 법적인 엄마다 이런 뜻입니다. mother-in-law. 장인어른은 father-in-law. 사위는 son-in-law. 법적인 아들. 며느리는 daughter-in-law. 법적인 딸. 와이프는 그 뭐라 그래요? 와이프는 그러면 this is law 그럽니다. this is. 그래서 그만해라 그러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그래서 군대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간성인 해병대의 정말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하고 억울하게 죽은 최수근 상병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고 수사 외압을 한 이 사람은 군대를 이끌 힘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겠죠. 국군 통수권자 교체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뢰가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너무 거짓말을 하고 틀린 말을 하니까 공정과 상식이 아니라 불공정과 몰상식의 나라가 되고 있어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이제 어떻게 이 윤석열 정권을 변화시킬 것이냐, 저는 때가 쌓이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우리 민주당, 조국혁신당, 또 야권, 이준석 대표나 이 국회의원들께서 생계형 정치하지 마시고 초심을 가지고 선거 때 그 외쳤던 그 정신으로 다 같이 국민과 결합해서 서로 분리하고 따지지 말고 힘을 모아서, 저는 이 상임위원회 국민의힘 안 들어오면 18개 다 빨리 결정해서 국민 속으로 각 상임위별로 들어가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현장 의정 활동을 쌓아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힘을 모아서 나중에 쌓이면, 저는 여리고성 비유를 많이 듭니다만, 구약성경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둘러싸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모두 나팔 소리에 소리를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라는 게 있는데, 저는 우리 100만 시민이 용산을 둘러싸서 촛불을 들고 밤 12시까지 윤석열 고생했다 내려와라, 이제 그러면 내려올 것 같습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힘을 모아서 쌓여서 국민과 함께 에너지를 모아 그 날이 올 때까지 함께 힘을 모아 싸워 나갑시다. 감사합니다.